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해설에서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돼 인공일반지능, 즉 AGI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 이 기술이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AI 주권이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정말 뜨거운 화제잖아요. 방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주 직관적이고 흥미롭게 이 거대한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 혁명적인 여정에 뛰어들 준비되셨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결해 볼 점들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AI 경쟁 상황을 짚어보고 두 번째로 그 다음 단계인 월드 모델을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AI 주권 전략과 K-월드 모델의 진화를 다루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거시적인 관점에서 특이점과 인류의 미래까지 쭉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섹션, 글로벌 AGI 경쟁입니다. 이건 단순한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마라톤이죠. 자, 우리가 흔히 뭉뚱그려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걸 오픈 AI는 아주 명확하게 5단계의 사다리로 구조화했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레벨 1이 우리가 지금 익숙한 대화형 챗봇이라면 레벨 2는 인간 수준의 문제 해결자, 그리고 레벨 3는 스스로 행동을 취하는 에이전트 단계입니다. 그 다음 발명을 돕는 혁신가를 거쳐서 최종 레벨 5가 되면 조직 전체의 업무를 AI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단순한 챗봇을 넘어서 스스로 행동하고 혁신하는 AGI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발전 속도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증명해낸 확실한 궤적이 있거든요. 바로 범용학습 알고리즘에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를 쏟아붓는 이른바 스케일링 전략입니다. 인간 챔피언을 이겼던 알파고, 기억하시죠? 거기서부터 단백질 구조의 비밀을 푼 알파폴드, 그리고 최근의 제미나이까지. 이 압도적인 궤적을 보면 스케일링의 법칙이 인류의 복잡한 난제들을 하나하나 깨부수고 있다는 걸 아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GI는 그저 똑똑하게 대화하는 비서 정도가 아닙니다. 딥마인드의 데미사 서비스 같은 선구자들이 바라보는 진짜 목표는 따로 있어요. 바로 핵융합의 플라즈마를 제어하고 완벽히 새로운 신소재를 찾아내고 배터리 기술을 혁신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물리 법칙이 지배하는 이 현실 세계의 가장 단단한 문제들을 통제하고 최적화하는 게 AGI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텍스트 기반 AI, 그 다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 섹션, 바로 현실을 제어하는 열쇠, 월드 모델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뇌와 신체에 비유해 볼게요. 우리가 요즘 매일 쓰는 거대 언어 모델, 즉 LLM은 AI에게 아주 똑똑한 두뇌와 유창한 목소리를 줬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아무리 기발한 생각을 해도 팔다리가 없어서 행동할 수 없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여기서 월드 모델이 등장합니다. AI에게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물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손과 발을 달아주는 기술이죠. 이제 단 한 줄의 코드로 현실의 객체들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융합이죠. 이 월드 모델은 인간이 일일이 규칙을 코딩해줘야 움직이는 옛날식 기계가 아닙니다. 가상의 환경에서 스스로 물리법칙이나 공간의 개념을 학습해요. 그런 다음 이 지식을 전혀 새로운 현실 환경에 전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고수준의 자율 에이전트입니다. 정해진 룰이 없어도 AI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그야말로 진정한 AI 네이티브 시스템인 셈이죠. 자, 그럼 이런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세 번째 섹션, 대한민국의 AI 주권 전략입니다. 한국핀테크연합회 홍준영 의장은 다가올 시대를 두고 아주 명확한 전제를 제시합니다. 바로 AGI 주권이 곧 그 나라의 AI 주권이라는 겁니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력에만 기대다가는 완전히 종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살아남으려면 독자적인 K-월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의 핵심 생존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이죠. 이 과정을 시각적으로 떠올려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복잡한 공항이나 과일이 진열된 대형마트 같은 가상 공간을 상상해 보세요. 이게 단순한 게임이 아니거든요. AI 에이전트가 물리적 현실을 이해하도록 돕는 정교한 3D 시뮬레이션 훈련장입니다. 마트에서 과일이 얼마나 신선한지 시각적으로 판단하고 복잡한 공항을 스스로 요리조리 탐색하는 거죠.
AI가 텍스트를 넘어 공간과 물리적 상호작용을 배우는 현실 진출 전의 완벽한 테스트베드입니다. 이 지점에서 딥마인드의 개발 리더였던 미샤의 예리한 통찰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AI의 발전이 인간처럼 아주 긴 시간 동안의 진화적 경험을 거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AI에게 진짜 모국어는 데이터라는 거죠. 단기간에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를 쏟아부어 지능을 흡수하고 심지어 스스로 코드를 짜는 자율 코딩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데이터와 자율 코딩이 새로운 지능을 폭발시키는 진짜 동력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술이 실제 인재 양성이나 실무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네 번째 섹션, K-월드 모델의 진화입니다. AI 혁신가를 길러내기 위해 AI 네이티브 에이전트에게 주어지는 미션 흐름도를 보면 진짜 사람 같습니다. 도서관 사서와 대화에서 책을 빌리고 식당 가서 치즈버거랑은 무설탕 콜라를 사기 위해 가격 흥정도 해요. 길에서 외국인과 실시간으로 정보도 교환합니다. 정답을 띡 하고 내놓는 게 아니라 이런 복잡한 물리적, 사회적 과제들을 정해진 규칙 하나 없이 AI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려면 특별한 철학이 필요하다고 자료들은 말합니다. 혁신은 진흙탕에서 시작된다. 멋진 말이죠? 진짜 혁신은 화려한 실험실이 아니라 척박하고 치열한 스타트업 현장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당장 눈에 띄는 완성된 스타트 기업보다는 비전을 품고 있는 숨겨진 원석 같은 벤처 기업을 찾아내야만 진정한 AI 주권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멀리 내다볼까요? 이 모든 기술적 도약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게 될지 마지막 5번째 섹션, 특이점과 인류의 미래입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던진 이 도발적인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죽음은 더 이상 신의 섭리가 아니라 고쳐야 할 기술적 결함일 뿐이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그는 우리가 앞으로 10년 안에 인류 역사상 가장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맞이할 거라고 봅니다. AGI가 완성되면서 생물학적인 한계나 철학적인 경계마저 완전히 무너지는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공상과학 영화 대사 같겠지만 AGI가 가져올 디지털 생물학의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노로봇이 우리 혈관을 돌아다니며 실시간으로 아픈 세포를 치료하고 노화된 장기를 완벽한 성능의 인공장기로 바꾸는 시대. 인간의 생물학적 몸과 현실을 통제하는 AGI가 하나로 합쳐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이점. 그 이후의 세계가 성큼 다가와 있는 거죠. 그럼 대체 이런 세상에서 인간인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바로 호모 코헤렌스. 지식과 정보를 외우고 처리하는 건 이제 초지능이 우리보다 수만 배는 더 잘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답을 찾는 역할에서 벗어나서 끝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존재로 완전히 진화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물리적 현실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에이전트와 자율 코딩을 하는 초지능이 세상을 운영하는 시대. 과연 우리 인류가 맡게 될 진정한 그리고 궁극적인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이 AGI라는 거대한 파도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흥미로운 나침반이 되었길 바랍니다. 계속 호기심을 갖고 함께 질문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